유튜브나 다른 글에서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이야기를 들으며 지식산업센터는 투자하면 안 된다. 오피스텔은 투자하면 안 된다. 다가구 주택은 투자하면 안 된다와 같은 조언을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사서 임대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배워도 어떤 학생은 명문대에 진학하고 어떤 학생은 진학조차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다가구 주택을 사서 원룸을 임대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원룸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인근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아 지난해 말까지 빈 방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격을 조금 높게 설정해도 원룸 임대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주해온 사람들이 본래 집으로 돌아가면서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실이 많아지는 와중에도 어떤 집은 여전히 공실이 없고 반대로 어떤 집은 한 건물 내에서도 여러 개의 공실이 발생해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동네에 공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깔끔하지 않거나 가격이 높은 방은 임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공실이 있는 집은 때가 되면 임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쟁력이 낮으면 오랜 시간 공실로 남게 됩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주는 손해를 보고 세입자 관리에 지쳐 집을 팔았지만 이를 매수한 다른 건물주는 월세를 조금 더 받으면서도 공실 없이 세입자와 문제없이 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업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은 빈방이 부족한 지역을 찾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빈방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관리가 부족해도 공실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입지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은 건물 가격이 높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비를 제외하면 임대료로 인한 수익이 은행 이자보다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임대업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은 적당한 수요가 있으면서도 공실이 어느 정도 있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은 공실 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건물 가격이 저렴합니다. 만약 이런 곳에서 공실을 줄여 운영한다면 낮은 비용으로 건물을 매입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집보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주로 부동산 중개업을 병행하면서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 방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수리하면 더 깨끗해 보이는지 아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배와 방문의 색깔을 통일해 전체적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좁은 방은 거울과 낮은 가구를 배치해 넓어 보이도록 연출합니다. 넓은 방에는 침대 같은 가구를 두어 아늑하게 꾸밉니다. 어두운 방에는 밝은 조명을 사용해 밝은 느낌을 주고 방 입구에는 방향제를 놓아 쾌적한 첫인상을 줍니다. 직접 수리를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주변보다 비싸지 않게 가격을 설정하면 공실이 많아도 해당 건물에는 공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임차인과 자주 소통하며 그들의 필요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원룸에는 인터넷을 설치해 경쟁력을 높였고 OTT 시대가 되어 TV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불필요한 옵션인 TV는 제거하여 경비를 절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수익률이 낮은 좋은 입지의 건물보다 투자 대비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임대업을 불로소득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입지는 가격이 비싸 수익률이 낮고 저렴한 지역은 공실 문제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업에서 성공하려면 저렴하게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잘 놓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지 쉽게 돈을 버는 업종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노력과 노하우가 있어야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